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뒤통수 치고 내 등에 칼 꽂는 사람과 나를 정말 위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적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자,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나에게 깐깐하게 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의 경우에 천사들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답니다. 되게 무섭게 보이고 나에게 깐깐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챙기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악마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답니다. 세상 그렇게 좋을 수 없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면 옆에서 술잔 같이 기울여주면서 또닥또닥거리고 위로도 해주고 온갖 이제 나를 북돋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잘 따져보면, 잘 생각해보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놓고 한 방에 뒤에서 칼 꽂고 나를 쓰러뜨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누군가를 오판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잘못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판하게 되면 우리가 일가족 전부 다가 그냥 싸그리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물론 표현하는 게 말이 되게 거칠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되게 살벌한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요즘은요, 가족들끼리도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남들하고의 관계에서 돈독하고 좋아지고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참혹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말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새 되게 무서운 게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사를 가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계가 제대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애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라도 있어야 집에 붙어가지고 뭐라도 하는데 집에 전기 끊기고 그리고 수도도 끊기고 진짜 믿기 어려운 저 바닥까지 내쳐져 있는 집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작자는 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행패 부리고 이 가족들 때리고 개막장 짓거리 하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제대로 케어해 주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뛰쳐나간 애들, 집에서도 챙겨주지 못한 애들이 바깥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저기 나쁜 어른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선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돈 먼저 받고 나중에 잡힌 물고기 신세 돼가지고 매일 몸 팔아야 되고, 이 남자애들은 저기 이 범죄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상한 뭐 범죄 짓거리 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남자애들도 몸을 파는데 동원 되기도 하고 이상한 비디오 찍고 지랄 발광을 하는 개막장 시대가 지금 이미 만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못 보죠. 보통의 시대에는요, 평상시 때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되게 나쁜 애들이네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데, 우리가 불편하지만 잘 뜯어보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최소한의 사회단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애들을 챙겨줘야 되는 부모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요. 애들이 그냥 버려진 짐승 마냥 내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커서 부모가 되면 또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안전하게 이제 몸만 커지고 세상에게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고 저 밑바닥 하층민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절대로 삶이 나아질 수가 없죠.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인을 하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뭡니까, 헬스클럽 같은 데서 몸짱 돼 가지고 헬스 트레이너 하는 이런 몸 쓰는 일을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최고의, 그네들이 생각하는 최상위에 있는 목표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서글프고 암담하고 답답한 이제 사항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네들이 되게 나쁜 아이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무수히 많은 어른들의 잘못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 듣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충격적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러운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이, 부모가 얼마나 피땀 흘려 움직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1997년, 98년 IMF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97년, 98년에는 그래도 나라는 그래도 재정이 튼튼했고 개개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대체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나라도 돈이 없고 기업도 없고 가게는 더 심하게 돈이 없는 정말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 힘들어하고 되게 난감해하는 상황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상황을 좀 잘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자비한 시대가, 이 무자비한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릴지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좀 더 경계하고 좀 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안심하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분발해야 되고 더욱더 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각오가, 다짐이 삶을 어떻게든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겁나는지를 요즘 와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좀 더 삶을 두려워하고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생각, 내 바램, 내 의지대로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 것인데를 궁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